등대를 상상해 보세요. 등대는 배를 찾아 해안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관심을 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높고 굳건하게 바위에 뿌리 내린 채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확신에 차서 자신의 빛을 밝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등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배들은 스스로 그 빛을 향해 방향을 틀고 그 빛을 찾으며 유일한 구원의 손길처럼 그곳으로 향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작고 민첩한 조각배가 되라고 배웁니다. 파도를 두려워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큰 배의 곁에 정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관심을 구하는 조각배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등대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모든 힘이 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빛나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칼 융의 지혜를 빌려 알아볼 10가지 규칙은 바다의 지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등대 설계도입니다. 혼돈의 삶 속에서 남성들이 본능적으로 유일하고 진정한 이정표로 삼고 따를 당신 내면에 그 견고한 탑을 세우는 설명서입니다. 10가지 규칙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규칙들이 기반으로 하는 근본적인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0규칙, 매력의 멱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그 목표에서 멀어집니다. 매력을 쫓는 것은 항상 결핍의 상태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것은 나는 부족해.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하고 바꾸고 양기해야만 해. 라는 무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미세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결핍의 울림은 건강하고 성숙한 에너지를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충제입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무엇이 그들을 밀어내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긴장감과 인정을 받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감지합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이 페르소나는 이상적인 여성의 가면입니다. 그녀는 상냥하고 편안하며 항상 이해심이 많고 절대 화를 내지 않으며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질이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페르소나와 강하게 동일시될수록 우리는 진정한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가면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곳에는 그림자가 삽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 억눌렀던 모든 것들의 저장소입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건강한 이기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야성, 우리의 독립성, 우리의 고독에 대한 필요성. 착한 소녀라는 이미지에 맞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대한 멱설이 있습니다. 피상적이고 가벼운 매력은 페르소나에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깊고 자석 같으며 거의 동물적인 매력은 그림자에 깃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여성은 세상에 자신의 잘 다기고 예측 가능한 페르소나만을 몰아줍니다. 그녀는 안전합니다. 그녀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녀는 지루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그것과 친구가 된 여성은 온전해집니다. 그녀는 단순히 상냥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상냥하면서도 맹렬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면서도 단호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숨쉬는 세계입니다. 이 온전함은 진정한 힘을 발산합니다. 지배의 힘이 아니라 존재의 힘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온전하게 느끼기 위해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바로 이것이 그의 삶에서 그녀의 존재를 짐이 아닌 선물로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이 자신의 다른 반쪽을 찾는 반쪽이 아니라
자신의 빛을 그와 나누기로 결심한 온전한 우주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장해제시킵니다. 이것은 매혹적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규칙들을 듣기 전에 이것을 공리처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가장 큰 힘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던 당신의 부분들에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가는 길은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을 통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해질 용기를 요구합니다. 진실해질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길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매력을 쫓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당신을 그림자처럼 따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 투명성 대신 신비감을 키워라. 우리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개방이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과거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랄린 책이 되는 것이 신뢰와 친밀함의 표시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다른, 더 깊은 절반은 과도한 투명성이 신비감을 죽이고 그와 함께 매력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거나 조종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풍부하고 복잡하며 독립적인 내면 세계를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력적인 여성은 바닥의 모든 자갈이 보이는 얕고 투명한 시냇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깊은 숲 속의 호수입니다. 그 표면은 고려하고 막을 수 있지만 그 깊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미지의 깊이가 유혹하고 탐험으로 이끕니다. 여성이 첫 만남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전부야. 더 이상은 없어. 나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 그녀는 모든 흥미를 없애버립니다. 남성에게는 발견할 것도 추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모든 정보를 얻었고 알아가는 과정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반면에 신비감을 키우는 여성은 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는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행하는 자신만의 의식이 있습니다. 머리끝까지 빠져드는 자신만의 취미가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너무나 충만해서 굳이 끊임없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내적 집중의 표시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분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녀는 모든 감정을 공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공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사적으로 관심과 인정을 구하는 여성들에게 익숙한 남성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는 그녀의 행복과 자아인식이 그가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녀가 별개의 주권적인 우주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녀의 세계의 일부가 되려면 그 권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흥미롭고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자의 본능이 아닌 탐험가의 본능을 일깨웁니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신비롭게 미소 지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내적인 힘과 평화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풀어버리고 버려야 할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만지고 싶은 비밀입니다. 두 번째 규칙, 당신의 그림자를 소유하라. 이 규칙은 우리의 근본적인 원칙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소유한다는 것은 당신이 나쁘다고 여겨왔던 자신의 일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당신의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는 여성에게 분노를 억누르라고 가르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여성스럽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삼키고 더 현명해지고 그것을 초월하라고 배웁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생기 없는 눈으로 표현되지 않고 억압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분노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동적 공격성, 시민성 질환, 우울증 또는 사소한 일에 대한 갑작스러운 히스테리로 변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여성은 약합니다. 그녀는 반응적입니다. 그녀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분노와 화해한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분노가 단지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경계가 침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자란이 자기 방어를 위해 그녀에게 준 힘입니다. 그녀는 아무 일에나 소리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그녀가 자신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끊임없이 몰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 안에 잠자는 호랑이처럼 그냥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만을 조롱하고 단호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없이, 비난 없이. 단지 사실을 진술할 뿐입니다.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조롱한 문장에는 1시간짜리 히스테리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을 마주한 남성은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희생자가 아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은 엄청난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림자를 소유한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이기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둘 권리, 자원이 없을 때 도움을 거절할 권리, 다른 사람의 기대 대신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이기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은 더 이상 편안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얘가 진정한 가치를 얻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과 함께하기로 선택했다면,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주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은 압니다. 그것은 예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비위를 맞추려는 욕망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녀의 주권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규칙, 정서적으로 자립하라. 이것은 가장 어렵고 가장 강력한 규칙 중 하나입니다. 정서적 자립은 당신의 내적 안녕이 남성의 존재라부, 그의 기분, 그의 말이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대부분의 사랑 이야기는 결핍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반쪽이야.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이것은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본질적으로는 상호의존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서 애로움, 지루함, 낮은 자존감으로부터의 구원을 찾을 때 그녀는 손을 내밀고 관계에 들어섭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말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내 공허함을 채워줘. 이것은 엄청난 압박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짐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조만간 그는 지칠 것이고 관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자립한 여성은 풍요의 상태에서 관계에 들어섭니다. 그녀는 이미 행복합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의미, 흥미, 친구, 목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자신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목발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락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과 함께 있을 때 결코 지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압도적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녀는 죄책감을 통해 그를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채워주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녹아들어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녀는 온전하고 흥미롭고 자립적인 개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녀의 존재는 필사적인 필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그와 나누기로 선택하는 것이지
그가 그것을 만들어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학을 완전히 바꿉니다. 부모 자식 또는 구원자 희생자 관계 대신 두 명의 동등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자신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만난 두 개의 우주입니다. 그런 여성은 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에게 침묵은 벌이 아니라 자신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남겨질까 봐 독성이 있거나 공허한 관계에 결코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암호하거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그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게 만듭니다. 남성은 그녀를 비싼 선물이나 아름다운 약속으로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 즉 자신의 온전함, 깊이, 성숙함으로만 끌릴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걸맞아야 합니다. 그는 그녀 곁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성이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네 번째 규칙, 경계를 성역처럼 설정하라. 우리는 경계를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벽이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차갑고 이기적인 어떤 것으로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경계가 없어야 한다. 이것은 여성들의 의식에 심어진 가장 파괴적인 생각 중 하나입니다. 사실 건강한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신성한 경계입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최고 항태입니다. 경계는 세상에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야. 이것은 나의 공간,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가치야. 그리고 나는 이것을 존중해. 경계가 없는 여성은 누구나 드나드는 곳입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짓밟고 원하는 것을 가져가고 아무 때가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끊임없이 새어나갑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끊임없이 공허하고 상처받는다고 느낍니다. 경계를 설정한 여성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압니다. 조롱하고 단호하게 죄책감 없이 긴 변명 없이 말입니다. 그녀의 아니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니오, 오늘은 만날 수 없어. 피곤해서 혼자 있고 싶어. 아니오, 저와 그런 어조로 대화하는 것은 불쾌합니다. 아니오, 저는 그 주제에 대해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이런 아니오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눈에 그녀의 가치를 높입니다.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우리 모두는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성에게 명확한 경계를 가진 여성을 만나는 것은 계시입니다. 그는 여성의 아니오가 종종 아마도의 전주곡이거나 제발 나를 설득해 줘라고 이장된 것이라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끈질기다면 여성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니오가 아니오를 의미하는 여성을 마주했을 때 그는 자신 앞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그녀의 공간이 신성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성역에 들어가려면 그는 그녀의 규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도전과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서 주인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평화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폄하하거나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여성과의 관계는 융합의 혼돈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두 주권적인 개성의 아름다운 춤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그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려움의 부재가 그녀를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규칙,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주요 통화다. 우리의 분주하고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진정한 존재는
가장 희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한 곳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수천 곳에 있습니다. 업무 문제, 전화통화,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매력적인 여성은 존재의 기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정말로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녀는 2분마다 전화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흥미로운 사람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 듣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눈을 바라보고 당신은 그 순간 그녀에게 세상에 다른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그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자기 중요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완전하고 분할되지 않은 존재는 다음과 같은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중요해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중요해요. 이 순간은 중요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관심을 끌기 위해 싸우는 세상에서 영혼에 대한 랑고처럼 작용합니다. 그녀 곁에서 남성은 마침내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주목받기 위해 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녀의 전화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일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 자질은 예모나 지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자신의 관심을 지배한 여성은 자신 주위의 평온과 힘의 장을 만듭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인상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고 최면을 겁니다. 이 자질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서입니다. 순간을 즐기는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실 때 그녀는 그 향기와 맛을 느낍니다. 그녀가 공원을 산책할 때 그녀는 나뭇잎에 비치는 빛의 놀이를 봅니다. 그녀는 삶에 대한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 속에서 삽니다. 이 존재의 충만함은 그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기 있게 만듭니다. 그녀는 다른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의 장에 들어간 남성은 이것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진짜, 진정한, 희귀한 것과 접촉했다고 느낍니다. 그는 이 여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의 조용하고 집중된 관심의 광선 속에서 몸을 녹이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 곁에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느낌을 위해 계속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만함의 세상에서 그녀의 존재는 사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집입니다. 6번째 규칙,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당신의 진실을 말하라. 이 규칙은 진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말과 생각으로 자신을 표현할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상냥하고 동의하라고 배웁니다. 논쟁하지 말고 불편한 의견을 말하지 말고 애교적으로 행동하라고 배웁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반복하는 메아리가 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조용한 관찰자가 됩니다. 매력적인 여성은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의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자존감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동의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많이 읽고 생각하고 분석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치, 철학, 예술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며 논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남성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의 의견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에게 지적인 도전을 던집니다. 그녀는 그의 지성을 자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양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녀가 그의 아이디어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심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녀는 공격하지 않고 토론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비전을 공유할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도라는 구절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항상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녀도 두렵습니다. 바보처럼 보일까 봐, 갈등을 일으킬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 순간적인 인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할 때마다 그녀의 내적인 힘은 커집니다. 성숙하고 똑똑한 남성에게 이것은 신선한 공기와 같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동의하거나 사소한 이야기만 할 줄 아는 여성들에게 지쳤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동등한 파트너, 대화 상대, 자신의 세계를 넓혀주고 다른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열정뿐만 아니라 끝없이 흥미로운 대화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성과 의견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은 추종자가 아닌 리더로 인식됩니다. 그녀는 남성이 그녀를 인생길로 인도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이 자기 배의 선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섹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성뿐만 아니라 엄청난 내적 용기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기는 존재하는 가장 매력적인 자질 중 하나입니다. 7번째 규칙, 내면의 아이를 깨워라. 신성한 놀이. 진지함은 매력을 죽입니다. 성인의 삶은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많은 여성들은 책임감 있는 직장인, 좋은 엄마, 진지한 파트너라는 역할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내면의 아이와의 연결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올바르고 긴장하며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매력적인 여성은 그 모든 깊이와 지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의 장난기 많은 부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치함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장난기는 삶을 즐기고 즉흥적이며 모든 것을 치명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을 줄 압니다. 그녀가 넘어지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는 대신 모두와 함께 즐겁게 웃습니다. 그녀는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슈퍼마켓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저녁 식사 대신 련을 날리러 가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놀이에 대한 능력은 깊은 내적 건강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완벽한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녀의 내면의 아이는 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고 그녀의 동맹이며 창의성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남성에게 이것은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여성 옆에서 그 역시 긴장을 풀고 진지하고 성공한 남성의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소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중요한 일을 논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빗속에서 경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아마도 매우 그리워했던 자신의 일부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 존재의 가벼움,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이 능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세상은 진지하고 걱정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이와 즉흥성의 빛을 품고 있는 여성은 희귀한 선물입니다. 그녀는 축제와 같습니다. 그녀는 삶이 예무뿐만 아니라 모험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장난기는 성인의 책임감과 지혜, 다른 규칙들과 균형을 이룰 때에만 진정합니다. 깊이 있으면서도 가볍고 지혜로우면서도 재미있는 여성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와 함께라면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 자신이 삶의 원천입니다. 8번째 규칙, 인정 대신 깊이를 추구하라. 이 규칙은 당신의 관심과 대화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표면의 세계입니다. 피상적인 대화, 피상적인 관계, 피상적인 관심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좋아요를 받고, 칭찬을 받고,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매력적인 여성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녀는 깊이를 추구합니다. 그녀는 날씨나 소문에 대한 공허한 잡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큰 질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랑, 두려움, 자유란 무엇인가? 그녀는 사교 모임에서 수백 번의 피상적인 만남보다 한 사람과의 깊고 정직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그녀는 인간 영혼의 탐험가입니다. 그녀가 남성과 대화할 때 그녀는 그에게 마음에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그를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 있었나요? 그녀는 남성이 성공한 수컷이 아니라 살아있고 취약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녀는 그의 가면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봅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 겪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보라지는 경험. 이것은 일반적인 희롱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친밀감과 신뢰를 만듭니다. 이 깊이에 대한 갈망은 모든 것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어려운 책을 읽고 예술 영화를 보고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듣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열정, 자신만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행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따릅니다. 성숙한 남성에게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그는 그녀가 껍데기뿐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풍부한 내면의 내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뮤즈, 삶을 탐험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깊이로 잠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성은 표면에서 사는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오락만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훌륭합니다. 그녀의 깊이는 자랑스러운 필터입니다. 그것은 미성숙하고 피상적인 사람들을 걸러내고 그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깊이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엄청난 힘입니다. 9번째 규칙,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선택하라. 이 규칙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수동적인 역할로 양육됩니다. 왕자님을 기다려라. 착하게 굴면 너를 알아보고 선택해 줄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평가를 기다리는 희생자, 대상의 입장입니다. 매력적인 여성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주체입니다. 그녀는 사냥꾼이지 사냥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자신의 목표, 자신의 진실을 사냥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그녀는 선택하는 자의 능동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길거리에서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적인 태도입니다. 그녀가 평가하는 자입니다. 그녀가 이 남자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자입니다. 그녀가 최고의 상입니다. 그녀는 어떤 관심의 표현에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만약 남자가 그녀에게 흥미롭지 않다면 그녀는 예의상이나 지루함 때문에 그와 대화를 이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는 공허하고 재미없는 데이트보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저녁을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 선택의 원칙은
그녀 주위에 믿을 수 없는 가치의 아우라를 만듭니다. 경제학에서 희소성은 항상 가격을 높입니다. 남자가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녀의 호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녀의 가치는 그의 눈에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를 선택했다면 그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이 선택하는 자의 입장은 그녀에게 엄청난 방언을 줍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자 없이도 자신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관계는 그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즐거운 보너스, 케이크 위의 체리입니다. 만약 관계가 생긴다면 훌륭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의 세계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적인 독립성은 남자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그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하고 흥미롭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하세요. 평가하세요. 분석하세요.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사람이 당신의 놀라운 삶의 일부가 될 가치가 있나요? 당신이 이 태도를 바꾸는 순간 모든 게임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체스판의 졸이 아니라 당신 삶의 여왕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규칙,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얻어라. 이것은 이전의 모든 규칙들의 정점입니다. 굳건함은 자신에 대한 깊고 뿌리 깊은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 비판 또는 상황에 의해 무너질 수 없는 내적인 버팀목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우주의 중심입니다. 굳건함을 얻은 여성은 더 이상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더 이상 칭찬에 들떴다가 곁눈질에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지 않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질,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자신의 길에 대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인식의 불을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만났고 내면의 아이를 치유했으며 자신의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고 넘어졌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녀 안에 강철 같은 내적인 척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녀는 비판을 차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듣고 유용한 것을 취하고 나머지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가 성공, 지위 또는 관계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굳건함은 그녀 주위에 절대적인 평온과 자신감의 장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끌립니다. 마치 거친 바다의 바위처럼 말입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혼란스럽지 않고 중심이 잡혀 있으며 강력합니다. 남성에게 그런 여성을 만나는 것은 힘 자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고 복종시킬 수 없으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녀는 기댈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녀의 굳건함은 그 자신도 더 강해지고 더 안정되고 더 자신감 있게 되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최고 형태의 매력은 거의 성별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숙하고 온전한 영혼의 매력입니다. 굳건함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집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던 피난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집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당신을 방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불 앞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굽히지 않고 조롱하고 사랑스러운 내적인 힘이야말로 저항할 수 없는 바로 그 매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 자체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10가지 규칙. 하지만 당신이 주에 깊게 들었다면 당신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외워서 적용해야 할 법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종 설명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당신의 진정하고 온전한 본질에게로 가는 여정의 지도입니다. 이것은 잉이 말했듯이 개성화의 길을 걸어온 여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의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어 자신이 될 때 태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고 내면에서 지지를 찾을 때입니다. 이 길의 목표는 남자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작은 목표입니다. 목표는 당신 곁에서 남자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어 할 정도의 규모, 깊이, 힘을 가진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모범의 영감을 받아서입니다. 관계는 정복 게임이기를 멈추고 빛을 향한 두 영혼의 공동 여정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 울렸다면, 당신이 인지, 떨림, 또는 심지어 저항을 느꼈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부름을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감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으로 이끄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지식은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서 비옥한 토양을 찾았다면 그것이 싹트도록 하세요. 이 빛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다른 여성, 즉 자매,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녀는 오늘 바로 이 말을 들어야 자신의 힘을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규칙이 당신에게 가장 강하게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와 함께 이 깊은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항상 태어난 여성이 되기 위한 당신의 길의 시작입니다.